안녕하세요.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송사에 휘말려서 큰 돈을 잃었다고. 그래서 이제 어느새 이제 불구속 구공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선고는 이제 곧 임박했고요. 뭐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제 인생에 이제 한 30년 가까이가 날아갈 정도로 아주 큰 돈이 이제 걸려 있었죠. 근데 이제 그놈은 그 돈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공탁을 했더라고요. 공탁을 했고, 제가 아마도 며칠이 지나면 그 공탁금을, 법원 공탁금을, 형사 공탁금을 찾으러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리고 그 녀석은 아마도 이번 1심 선고를 받고 나면 뭐 최소 징역은, 실형은 2년 이상 살 것 같고요.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불구속 상태일 수도 있고, 아마도 2심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2심을 하게 되면 지금이 2023년 11월인데 대략 2024년 1년 내내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제 예측은 그 녀석이 2심 이제 선고 전까지 해서 이제 뭡니까, 형사 공탁을 추가로 더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최종은 이제 집행유예로 빠져나오는 걸 이제 목표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험난한 과정을 지나오는데도 무려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. 실제로 시작한 건 2019년 2월쯤이었으니까요. 정확하게 만 5년은 아니고, 근데 이제 내년 이제 2심 끝날 때까지 가보면 실제로 5년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6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참 대단하더라고요. 그 사이에 참 많은 변호사들을 만났었죠. 사건을 얘기하고 이러저러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많은 변호사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, 이거는 민사건이지 형사가 못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.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찾아다니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연찮게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이가 있어서 시작하게 됐죠. 그게 2019년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. 2019년 말에 이제 써서 이제 경찰 쪽에 이제 넣었죠. 넣고 또 이제 넣으면은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그 녀석이 합의보자라고 얘기해서 후다다닥 금방금방 뭐가 될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아니었습니다. 2019년 11월에 조사를 하고 형사에서, 경찰에서 검찰로 올렸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보완 요구를 한다라고 다시 내렸어요. 경찰로. 그렇게 내리고 난 이후에 이제 처음 했던 수사관이 인사 발령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고 새로운 형사가 오고, 새로운 형사가 온 이후에 무려 2년이 넘게 아무 일도 없었어요.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이제 형사가 바뀌고 수사관이 바뀌었죠.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움직여서 그 사이에 저를 맡았던 담당 변호사도 퇴사하고 또 새로운 누군가가 입사를 하고, 새로 입사한 그가 이제 제 사건을 맡게 됐고, 참 오랜 시간들이 걸리더라고요. 불구속 구공판도 이제 기소가 들어간 것도 2023년 6월이었고 8월에 공판이 있기로 했는데 그놈이 변호사 선임한다고 또 뒤로 밀리고, 뭐 10월 5일날 불구속 구공판하고 이제 또 지금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중인 거죠. 참 쉽지 않더라는 거, 참 오래 걸리더라는 거. 그러면서 이제 그런 와중에 겪었던 건 뭐냐, 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게 참 피해자보다 가해자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착각을 할 정도로 참 쉽지 피해자들의 이제 고통이 생각보다 크더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좀 너무 낮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.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. 제 생각인 거다. 제 생각이죠. 제 생각. 그리고 참 형사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도 참 얼마 안 되더라는 거죠. 사기를 당하고 이제 피해 복구가 되는 사람들이 뭐 피해 금액의 뭐 5%든 10%든 1%든 50%든 그 비율하고 상관없이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가 10%가 채 안 된대요.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씁쓸하더라고요. 어쩌면 그래서 제가 사기죄나 아니면 경제사범들 관련해서는 재산 은닉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추징해야 되고 환수해야 되고 직계 가족들의 재산까지 다 확인해서
상관관계 다 확인해서 추징하든지,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그 가해자가 그 교도소든 어디서든 강제 노역에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제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한 것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닐 겁니다.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좀 생각이 났던 거죠. 이랬건 저랬건 지금 5년째를 접어가고 있는데, 이제 어느 정도 1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2024년에 2심이 기다리고 있고, 그 2심에 또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는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기다리면 그래도 어선풀게나마 어느 쪽이든 간에 정리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마 살면서 사기죄 관련해서, 형사사건 관련해서, 민사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고통 속에 이제 그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발부동 치시는 피해자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. 저의 사례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, 그냥 아주 약간의 희망이라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.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가겠다라고 각오하면 어떤 식으로든 끝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. 저도 이제 지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. 자책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. 근데 참 무서운 건 극단적인 선택을 나도 모르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잘 짓누르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게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아는 지인의 아들이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. 왜냐?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거예요.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그 큰 금액이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결정을 했나 보더라고요. 좀 충격이었죠. 씁쓸하기도 했고,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똑똑하고 뭐하냐라는 거죠.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하고 그냥 갑자기 가버리면 남은 가족들 어떡하라고 그러나 싶을 생각이 들었죠.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. 무서운 세상. 사기 당하지 않아야 되고,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아야 되고, 이래저래 투자 사기 당하면 안 되고, 이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주변에 살펴보니 너무 많은 이들이 당하더라는 거죠. 사회권 공화국이 대한민국이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 청담동 뭡니까? 부자라고 얘기했던 그놈, 수십억 수백억을 거지를 했지만 고작 징역을 한 3년 반 이렇게 사는 게 전부죠.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그런 10억 단위 이상, 50억 단위 이상인 경제사범들은 종신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무서운 엄청난 범죄가 경제 사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. 아무쪼록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